우리는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일들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간접 체험하면서 매력에 빠집니다. 그 결과 자기도 모르게 영화를 마치 현실로 착각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본딴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강도 및 성추행범 24살 임씨 사건 역시 그릇된 영화 광의 극단적인 결말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임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92년 2월 부모님을 따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이민 간 재미교포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말이 없고 내성적이었던 임씨, 미국 생활이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끝내 타국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고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1993년 9월 부모님 몰래 혼자 한국 서울로 들어와 버립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혼자 들어온 거예요. 어째저째 한국으로 왔어요. 이제 뭐 할 거야? 어디서 지낼 거예요? 막막한 겁니다. 제일 먼저 임씨가 찾아간 사람은 친구였습니다. 친구야, 나 네 집에서 좀 같이 지내면 안 되냐? 그런데 그 친구도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와가지고 같이 살자 하니 망설여지는 거예요. 나 여자친구도 집에 왔다 갔다 하는데 한 3, 4일은 몰라도 계속 같이 지내는 건 좀 힘들 것 같아. 미안하다 야. 와, 지낼 곳도 없네. 그렇게 마땅히 머물 곳 없이 방황하던 임씨는 매일 밤 서울 서대문구의 여관방과 비디오방을 전전하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두컴컴한 좁은 그 비디오방에서 하루 이틀 지내며 더욱더 외롭고 심란했겠죠. 와,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나 하나 머물 곳이 없구나. 여러분, 비디오방에서 뭘 하겠습니까? 비디오 보는 거예요. 임씨는 현실 도피 수단으로 영화에 심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방황하는 영화 주인공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화 속 주인공이 마치 나 같아. 여러모로 영화 속 상황들이 공감이 되기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범죄 영화에 더욱더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고 점차 현실이 영화인지 영화가 현실인지 현실이 뭔지 영화가 뭔지 현실 감각을 잃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비디오방이 공짜가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다짜고짜 한국으로 와가지고 일도 안하고 돈만 써대는데 이 돈이 바닥 안 나겠습니까? 돈이 뚝 떨어졌네. 아이씨 어떡하지? 이런 와중에 문득 내가 봤던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 나처럼 돈 떨어져서 방황하다가 은행으로 들어가서 강도짓 하던데. 그래, 나도 영화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품에 칼을 딱 숨기고 은행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다짜고짜 은행으로 가서 칼을 들이민다는 게 거기 안에 사람이 몇 명인데 두근두근 절대 쉽지 않죠. 머문만 거리다가 실패하고 그냥 나온 겁니다. 아씨, 돈도 다 떨어지고 진짜 어떡하지? 집에 혼날까봐 전화도 못하겠고. 그렇게 고민하다 전화한 곳은 이모였습니다. 한국에서 고깃집을 하고 있는 이모한테 돈 좀 빌려달라 하려고 전화를 딱 한 거예요. 그런데 임씨야, 너 지금 어디야? 서울 온 거 맞아? 니네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아무 대책도 없이 서울로 오면 어떡해? 너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정신도 못 차리고 그러니? 너 조금이라도 더 공부시켜보겠다고 이국 땅에서 고생하는 아빠 엄마 생각을 해야지. 너 언제까지 이렇게 아빠 엄마 속 썩일래? 이 상황에서 돈 빌려달라라는 말은커녕 그냥 전화를 뚝 끊고 싶었겠죠. 잔소리 듣기 싫어. 뚝. 돈은 떨어졌고 도움 청할 곳도 없고 이제 어쩌지? 고민하던 임씨는 영화에서 본 강도 장면을 모방한 범죄를 실행에 옮기기로 합니다. 임씨는 그래, 오늘부터 시작이다.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수 있도록 멋있게 해치운다. 후회나 죄의식 따윈 없다. 브래드 피트도 그랬으니까. 임씨는 바로 다음날 지하철 화장실로 향합니다.
영화 델마와 루이스의 주인공 브래드 피트가 그랬던 것처럼 화장실로 가 소변을 보고 있던 남성을 흉기로 위협, 돈을 뺏어요. 지독한 영화 광이었던 임 씨는 자기가 범죄 영화의 주인공 같다는 착각에 빠지면서 꺼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르며 다녔고, 자신의 범죄 행각이 누군가에 의해 영화화 될 거라는 망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임 씨는 밤에는 비디오방에서 날이 새도록 영화를 보고, 낮에는 영화에서 본 대로 매일 새로운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상습적인 강도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에서 빠져서는 안 될 인물이 주인공의 여자친구라는 걸 잊었다. 내일은 내 영화에 어울릴 만한 여자를 찾아봐야겠다. 이제 난 프로다. 모든 일은 망설임 없이 1분 안에 해치운다. 그래서 다음날 대낮에 카페를 가요. 왜? 내 여자친구 구하려고. 카페에 딱 가서 혼자 앉아있는 여자를 타겟으로 범행을 하는 거예요. 저기 여자가 혼자 앉아있네. 내 영화의 여주인공은 너야.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지갑 내놔. 칼을 들이밀면서 또 지갑을 요구하는 겁니다. 임 씨는 특히 여자들이 많이 찾는 카페나 옷가게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한 뒤 손님으로 가장해서 침입,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매일매일 의식주를 강도짓으로 해결을 한 거예요. 거기다 자기가 거의 비디오방에서 살았잖아요. 비디오방 돌아가는 시스템이 보이거든. 아, 비디오방에 저녁에도 여자 혼자 있고 TV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고 부르면 여자 혼자? 나 혼자 있는 이 좁은 공간으로 들어오네. 범행하기에 딱 좋네. 그래서 비디오방도 전전하면서 여성들을 타겟으로 또 범행을 합니다. 비디오방에서는 강간까지 해요. 당연히 무슨 개망나니 마냥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데 경찰에 신고가 안 들어가는 게 이상하죠.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피해자들을 1명, 2명 만나기 시작하는데, 피해자가 많은데 이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범인의 인상착의가 다 동일한 거예요. 아, 이 새끼 이거 1명이 계속적으로 범행을 하고 다니는 거네. 이에 경찰은 인근 우범자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될 만한 증거가 부족해 수사는 계속 그 자리였어요. 이때쯤 임 씨는 자신이 만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델마와 루이스처럼 세상을 돌아다니며 캘리포니아의 주인공처럼 범죄 행각을 벌이다 그랑블루의 마지막 장면처럼 바다에 빠져 죽어야지. 범죄 영화에 빠져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임 씨. 영화처럼 크게 한 건 하고 자살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임 씨가 찾아간 곳은 여주인 혼자 있는 옷가게였습니다. 흉기를 들고 들어가서 또 죽이네, 살리네, 돈 내놔라 위협하는데 웬걸 돈 다 뺏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옷가게 여주인의 남편이 딱 들어온 겁니다. 남자 대 남자로 대치 상황이 된 거예요. 다행히도 이때 이 여주인과 남편분이 칼을 든 임 씨를 2대1로 제압했고 경찰이 바로 출동, 현장에서 임 씨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다행이죠. 서울 성동경찰서는 바로 임 씨의 물품들을 수색하다 임 씨가 늘 쓰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와, 이건 조서를 따로 꾸밀 필요가 없네. 범행 장소, 날짜, 시간까지 자기가 다 알아서 적어놨네. 한 달 동안 벌인 25차례의 범행 일지가 자세히 기록된 일기장이 발견된 겁니다. 실제 그 일기장 속에 더 이상의 희망이라고는 없는 내게 비디오와 소설은 유일한 낙이다. 나의 범행 기록을 누군가 시나리오로 써서 영화로 찍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라고 적혀져 있었대요. 여러분, 한 달이 30일 내지 31일이잖아요. 그런데 25차례 범행을 했습니다. 아니, 하루에 한 건씩 했다 치면 나머지 남는 5일은 뭐 한 거야? 뭐 했을까요? 이 질문에 실제로 임 씨는 저도 일요일은 쉬어야죠. 5월 1일은 노동절이어서 나도 노동자니까 쉬었고요.
그렇게 1995년 4월 2일 특수절도죄로 구속된 임 씨는 1996년 1월 26일 만기 출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참, 그래서 오늘은 영화 델마와 루이스처럼 세상을 돌아다니며 캘리포니아의 주인공처럼 범죄 행각을 벌이다 그랑블루의 마지막 장면처럼 멋지게 바다에 빠져 죽고 싶었지만 멋있긴커녕 너무 초라했던 한 범죄자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